조작의 증거가 있으니 수사는 정당했다. 반갑습니다. 김양훈TV입니다. 자,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흑역사를 목격했습니다. 합법적인 통치 권한을요 폭동으로 둔갑시킨 기적의 논리를 펼쳐낸 지기현, 잊을 수 없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가 떨어졌는데요. 자, 법의 판단은요 감정이 아니라 증거에 기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기현 재판부가 보여준 모습은요 왕이 반역을 했다느니 억지스러웠습니다. 억지스럽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대한민국 사법부가요 스스로 법치주의 종말을 고한 날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웃으셨습니다. 지기현은 떨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기현은 떨고 있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요 왜곡과 거짓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밝히면서도 법치가 무너져서 항소를 해야 할지 회의적이다 라는 반응까지 보였는데요. 변호인단도 그럴 것이 1년 동안요 재판을 해왔죠. 수많은 증인 신문을 통해 가지고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라는 것을 지울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대통령께서요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객관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곽정근의 통화 기록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는 윤석열 대통령 통화 이전에 떨어졌다라는 게 드러났죠. 그런데도 이 증거에 눈을 감았다라는 겁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요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완벽히 무시해버린 겁니다.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대가리만 있다라면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잘못된 수사를 했음에도,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고 체포를 했음에도 재판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 이렇게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고 했다라면 도대체 왜 1년 동안 재판을 해왔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에 국회 안에서요 한동훈이가 빛의 속도로 비상계엄은 불법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국회 밖에서는요 이준석이가 이건 내란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자, 이것들이요 기다렸다라는 듯이 윤석열 대통령 1심 떨어지자마자 절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판결의 법리적 모순 그리고 그 배후에서 기다렸다라는 듯이 움직이는 배신자들 낱낱이 고발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가입으로 이 진실의 투쟁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1심 판결의 4대 법리적 모순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적이지 판결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자, 재판부가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펼친 논리는 말 그대로 모순 덩어리입니다. 자, 첫 번째, 계엄령이요 심사 대상은 아니지만 예외랍니다. 이건 말이야 방구야 쉽죠. 통치권 차원의 선포 자체는 사법부 영역이 아니다라고 발을 빼면서요 국회 무력화다라는 주관적 의도를 지 멋대로 맛대로 쪼대로 단정해버려서 내란죄를 적용해버린 겁니다. 뭐야? 쉽죠? 자, 두 번째, 수사권의 경계를 완벽히 무너뜨렸습니다.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요 직권 남용을 고리로 내란죄를 탈탈 털어낸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별건 수사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다 통과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계획이 곧 시도다라는 창조적인 논리를 펼쳤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골 때리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홍정은의 메모 등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니까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여인영과의 고작 통화 내용이 근거다라고 하면서 계획이 있었으니까 이건 폭동이다라는 기적의 논리를 펼쳐낸 겁니다. 세상에 생각만 해도 죄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 네 번째는요 합법적인 투입을요 폭동으로 몰았습니다. 당시에 계엄군 투입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투입 행위 자체가 장기 독재를 위한 봉쇄다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거는 법이 아니라 궁예 관심법으로 판결을 한 거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저는 이번 판결에서 느꼈던 건 뭐냐면
대한민국 최고 권력이요.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뭐 부정선거 세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이 어디냐? 부정선거 수사다라는 건데요. 국민 주권의 핵심인 선거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내란으로 처단을 함으로써 앞으로 그 누구도 부정선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게 입에 재갈을 물려버린 겁니다. 지금요, 이 주견 재판부가 판단한 이 판결이요, 저는 부정선거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판결로 보고 있습니다. 자, 더 기가 막힌 건 내부의 적들입니다. 판결이 나오자마자 송원석을 비롯한 24마리의 국힘 기회주의자들 기다렸다라는 듯이 판결을 존중한다 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긋고 있습니다. 24명의 명단은요, 제 게시판에 정리해뒀습니다. 제 페이스북에도 정리를 해뒀습니다. 자, 가장 강한 수의 메시지를 낸 건 누구냐? 백수 한동훈인데요. 자, 한동훈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 내란죄로 단죄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온 사람들이 더 이상 제1야당을 패망의 길로 이끌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론을 제압해야 될 대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거부터 때려잡아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자, 한동훈이가 입을 띠으니까 나도 질세라 입을 띠는 사람 또 있습니다. 누구냐? 이준석이죠. 마땅한 판결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수는 맨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 라고 거들었습니다. 자, 이준석이 움직였으니까 또 누가 움직이냐? 촉 받아서 오세훈도 가세했습니다. 분열이 아니라 골문 상처를 도려내는 과정이다 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을 언급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송원석 24마리, 이준석, 백수 한동훈, 오세훈. 110만 당원들의 힘이 커지는 걸 가장 거북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세력들입니다. 당으로 기어오려고 하는 이준석, 공천 배제 걱정하고 있는 오세훈, 그리고 당을 장악하겠다라고 또 꿈꾸고 자빠진 백수 한동훈까지 1심 판결 후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이것들이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N주파도스입니다. 자,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분열을 핑계로 우리 입을 막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결코 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10만 당원의 힘이요, 막강해지면 막강해질수록 누구의 힘이 떨어지느냐? 이준석, 백수 한동훈, 오세훈 같은 24마리 같은 송원석 같은 이런 기회주의자들이다 라는 거죠. 자, 세계적인 안보 전문가 고든창 박사, 일론 머스크만큼요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번 판결을 두고요, 명백한 오판이다, 한국의 민주주의의 종말이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마가 세력을 포함한 보수 진영에 매우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는데요. 자, 국제사회는요, 이미 한국 사법부의 타락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번 판결은요, 끝이 아닌 겁니다. 새로운 투쟁의 시작입니다. 이재명이가요, 본인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 사심죄를 지금 밀고 가고 있습니다. 사심죄의 끝은 뭐냐? 무죄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2심, 3심 계속 다퉈야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무죄를 만들게 될 거다라는 거죠. 국제적인 압박과 논리적인 법리 투쟁을 통해 가지고요, 부정선거 척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무죄다라는 목표를 향해서 더 냉철하게 싸워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합법을 폭동으로 만든 쥐기현의 억지 논리, 그리고 기회만 엿보는 엔추파두스 배신, 뭐 이런 거 새롭지도 않습니다. 참담한 날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요, 몇 시간을 그냥 멍하게 앉아만 있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는 내일부터 더독하게 뭉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더 단단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계획이 있었으니 시도가 있었다라는 해괴한 논리를 펼쳤다라고 하면 우리는요, 조작의 증거가 있으니 수사는 정당했다라는 팩트로 부정선거를 끝까지 파헤쳐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방송 시원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한 번 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날카로운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일 TV였습니다.